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공휴일이 아니라 깜빡 잊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제헌절이죠. 네. 올해가 71주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5일째 시행 이후에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10여 년 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지만요.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날인 만큼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한 가지 더, 태극기 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헌법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을 하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좀 천천히 떠올려 보게 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잘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만큼 또 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요 며칠 외출할 때 우산을 꼭 챙기게 됩니다. 이 소나기가 언제 내릴지 모르거든요. 자, 오늘도 외출할 때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낮 동안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좁혀지는 만큼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전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9도, 홍성 29도, 부여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덥다 보니까 운동은 무슨 운동,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철 이 날씨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는 여름에도 운동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름철에는 강도를 좀 낮춰서 1시간 내로 휴식을 중간중간 취하면서 운동을 하고 네. 또 아침 혹은 해가 저문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던 운동이 좀 실증 났다 했을 때는 운동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물에서 할 수 있는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예. 자, 이 여름철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적당하고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어요. 여름에도 건강하게 운동합시다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재미난 운동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김지원 아나운서도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네. 예, 운동합시다 이거 한 번만 같이 외쳐주세요. 운동합시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앞서 운동 얘기 꺼내셨는데요. 날씨도 날씨지만 아유 이거 남의 얘기예요. 남사스럽게 이 나이에 펄쩍펄쩍 뛰고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라고 절레절레 고개 흔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80대 연세에도 김경섭 아나운서처럼 근육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선입견 요 고정관념만 버리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세 예.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탓할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어르신들은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황혼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레이 네상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백발을 의미하는 그레이에다가 전성기를 뜻하는 르네상스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60대 이상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 지도까지도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이 그레이 네상스, 어렵네 말이. 그레이 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들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 청년보다 더 젊고 더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의 비결. 지금 찾으러 갑니다. 청춘보다 더 눈부신 어르신들을 만나러 온 곳, 바로 대전의 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조용한 복도와 달리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너무 진지해서 인사를 건네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궁금한 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적군보다 박수를 맞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일어나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저 뒤에서 오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도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대사 외우느라고. 대사를 외워요? 예, 아니 뭘 하시는데요? 연구. 연극이요? 예, 어머 어디 봐 어디 봐. 어머 지금 보니까 예, 심청전. 이거 대본이에요. 심청전. 예. 어르신들의 연기 도전 살짝 잠깐만요. 엿볼까요? 스님, 눈만 뜰 수 있다면 300석이 아니라 3000석이라도 내겠소. 그게 정말이시오?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삽니다. 뭐라고? 아유, 청아, 내 딸 청아, 청아. 어느 분 하나 빼놓지 않고 다들 이렇게 연기들을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니 이게 누구야? 그 눈물샘을 그냥 쏙 빼게 했던 그 드라마에 나왔던 아니 그분들을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반가워라 반가워라. 반가워요. 아니 이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TV 탤런트도 되셨어요? 예, 드라마에도 출연했었어요. 이거 동치미 국물인데 연탄가스에 동치미가 최고요. 방에서 고기를 여보서 아빠 옛말에 장소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 그 촬영 현장 말고 실제로 그 TV에 내가 나온 모습을 보고는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저기에 나왔다는 것이 참 나 인생에 연극도 했는데 보람이구나. 또 지인들이 보면 전부 다 칭찬하고 잘했다고. 앞으로도 종종 자주 나가라고 그러고. 어머. 앞으로 그냥 탤런트로 쭉 하셔야겠어요. 했으면 전데 불러줘야죠. 그게 문제죠. 아니 또 좀 불러주세요. 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동네에서도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복지관에 왔다 간 뒤에 그냥 화장을 안 지운 모습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야지. 그냥 부시시 얼굴은 이제는 나갈 수가 없어. 어머. 그야말로 이제 연예인이신 거예요. 알고 보니 여기가 스타 탄생의 산실이었네요. 좋다. 공양미 300석을 분명하게 시주하렸는가? 다들 청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인당수의 몸을 바친 불효여식 신청이라 하옵니다. 어서 심청낭자를 안으로 모셔라. 예의 거행하겠나이다. 아우 한참을 그냥 재미있게 지켜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잘하셔요. 좀 생소하고 조금 멈칫거리는 점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서 자신감. 그 도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구나. 저는 원래 좀 조용한 성격이고 그 상담 선생님을 쭉 해왔어요. 한 30년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줄만 알지 나를 표현하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고, 내 안에. 내 안에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도 근지럽고 말이죠. 뭘 하면 좀 잘 어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선생님도 뺀다움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안에는 심청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뵙기에 뺀다움이
뺑덕어멈 같은데? 어머님들 저는 뺑덕어멈인가요? 좋습니다. 연기 도전. 사모님, 한곡 추실까요? 오늘은 열량을 꼭 주셔야 합니다. 좋지 좋아. 아니 이렇게 그냥 신나게 춤은 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춤이에요? 예? 무식하군요. 이 춤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스포츠 댄스라는 겁니다. 아이고 좋구만 좋아. 제 오늘 뺑덕어멈의 그 점수를 좀 내려주신다면. 근데요. 네네. 너무 소질이 많으셔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연습하면 저 제자리 뺏을까 봐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하시네. 말씀들도 아주 그냥 재치들이 넘치시지요.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연습하고 무대에 올린다는 어르신들입니다. 연기를 통해 열어젖힌 인생 제2막. 그 넘치는 열정과 기운 저희한테 좀 나눠주세요. 아이고 나는 무대 꽁무니 빼지 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다 누구든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럼요. 우리 모두 마음은 여전한 이판 청춘 꽃띵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좋다. 100세 시대에 내 할머니들처럼 인생 이모작에 성공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나이 따위 신경 안 쓰고 산지 오래라는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부터 이 시대의 진정한 꽃노년이죠. 모델 김칠도 할아버지까지 바야흐로 노년이 활짝 피어나는 그레이네상스 시대인데요. 제2의 김칠도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센스 넘치는 옷차림에 예사롭지 않은 포즈, 발걸음 하나까지도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우리가 바로 행복한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이라고 알고 왔습니다만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연세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어머. 55년 양띠입니다. 48년 쥐띠입니다. 길쭉 늘씬 젊디 젊은 처자들만 모델하란 법 있나요? 나이를 잊은 채 무대 위로 활보하는 시니어 모델들. 고추 세운 허리에 쭉 뻗은 다리. 괜히 모델이 아니에요. 쓰는 턱 땡기고 쭉 펴고. 이분들은 모두 한 대학에 개설된 시니어 모델 클래스의 학생들인데요. 모델 수업이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들었어요. 100세 시대 되면서 자기 인생을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학교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사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도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세요.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 즐겁고 또 변하는 모습 보면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활기 넘치는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 자세 교정은 기본, 자신감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요. 수강 후에 진짜 모델로 데뷔한 분도 많으시대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다. 이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예,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뭐 리마인 웨딩 쇼, 네. 또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옷을 좀 입어달라는 그런 행사들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제일 먼저 이제 높은 구두에 적응하는 것, 예, 워킹을 똑바로 하는 것, 똑바로 서고 또 런웨이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네네. 워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다들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 나도 뭔가를 좀 시작해야겠다. 내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용기를 더 주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72이거든요. 근데 2년 전이니까 70대 막 지나면서 세상이 좀 무료하고 그런데 이 그 모델을 소개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가면서 무료하게 보내시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고 주저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보면 다 되지 않을까? 삶의 생기가 돕니다. 엄마 삐딱구두 신고 안방을 워킹하던 경험을 고스란히 되살려 똑주부도 모델 워킹에 도전해보는데요.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어찌나 콩닥거리든지 없던 열정이 저절로 샘솟네요. 이팔 청춘만 청춘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어요. 무대를 누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고 반짝이는 별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청춘이다. 행복하고 가슴 뛰는 노년의 삶 어떠세요? 멀리 있지 않죠?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어르신들 모두 힘내세요. 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지금껏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 열심히 활약하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세월이 야속하다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때문에 움츠려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적극적이세요. 되려 제가 이 어르신들을 뵈면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지금도 실수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 아니야. 왜 어르신이라고 불러? 왕언니고 큰 오라버니라고 불러다오 하셨는데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죠 언니 오빠들? 네. 진짜로 연기자의 모델까지 원하는 걸 이뤄내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청 높여서 따라 부르셨는데요. 그 높다란 하이 사이칠 질도 버거워요. 힘들잖아요. 근데 네. 런웨이를 누비는 모습도 참 멋졌고 그 길디 긴 대사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아유 어렵기는커녕 난 재밌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도전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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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즐거운 황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도 뺑덕 어멈이 잘 어울리는 이수진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왜 이래요? 뺑덕어멍이 아니라 신청이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오늘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 소개됐던 신조어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패션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도권이 고령층을 향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백발과 전성기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이기도 한 이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여피조, 2번 그레이 네상스, 3번 파워신이요. 네. 자, 이 문제 앞선 소식 함께 하셨으면 바로 맞힐 텐데 지금 채널 돌린 분들 좀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정답을 듣고 나면 그래 이렇게 외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정답이야. 그래 그런 보기가 있었구나. 힌트 그래 이거야.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신조어 조금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나 봐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래! 정답은 그레이 네상스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그레이 네상스는 소비력을 갖춘 노년층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 걸 의미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용어가 10년 전부터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나이의 틀을 벗어 던진 이 실버 세대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제 71주년 제헌절입니다. 이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3, 2, 1.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기념일이자 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요. 동시에 7월 17일은 이 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왕조일까요? 1번 고조선, 2번 고구려, 3번 조선. 네. 자, 명성황후 떠올려 보면 명성황후가 나는 땡땡의 국모다 이렇게 외치셨죠. 예. 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아주 넉넉하게 주셨어요. 네, 어렵지 않게들 푸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왕조의 건국일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조선이었습니다.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8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인 걸 감안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헌절은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OX 퀴즈로 풀어봅니다. 함께 풀어보죠. 길바닥에 있는 맨홀에서 맨은 사람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진짜 자주 보는데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맨홀의 맨이 사람을 뜻할까요? 예. 일단 그 맨홀 크기를 보면 네.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어. 이상하게 꼭 그 성인 남성이 들락거릴 만한 들락거릴 만한 그런 크기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딱 보면 크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O일까요? X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맨홀은 하수관 점검이나 청소, 파이프의 연결이나 접합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뜻하는데요. 영어로 맨, 사람과 홀, 구멍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맨홀 사람이 드나드는 구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우, 최근 이 병이 그냥 유행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덩달아서 손주 보느라고 어린이집들 못 가가지고요. 고민 많으시던데 함께 풀어보죠. 3, 2, 1. 말 그대로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입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 질환으로 소아에게 흔한 이 병은 무엇일까요? 1번 수족구병, 2번 독감, 3번 홍역. 손과 발, 입에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병인데, 예, 이 손, 발, 입, 예, 한자로만 이렇게 딱 바꿔주면 예, 바로 그냥 그 질환의 명이 나오죠. 네. 오늘 문제도 그렇고요. 아주 그냥 선물 가져가시기에 제격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수족구병이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예방접종이 없는 데다가 아이고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는 병이래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열도 나고요. 입안의 수포 때문에 먹는 게 고역인 게 바로 수족구병이라고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하니까 손 씻는 거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 네.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3, 2, 1. 국토해양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산정 시 일정 가격 이하를 유지하게 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전매 제한, 2번 후 분양 제도, 3번 분양가 상한제. 네. 이상하게 오늘 문제는 유독 더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분양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분양가 산정 시 그렇다면은 이 제도는 분양가에 관련된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보기에서 잘 찾아보세요. 또 워낙에 요즘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 시행될지 그 시기와 파급력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어떻게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맞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여자가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행운의 주인공 바로 이 화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2704번님, 3596번님, 9257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거, 참 힘들고 만사 귀찮아지죠. 네. 그리고 뭘 먹어도 이렇게 입맛이 없는 것 같고, 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 과일을 늘 챙겨 먹거든요. 여름 그래서 과일. 그 달달한 맛에 취하면 입맛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날 수 있어요. 입맛 살아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름 과일이 더 맛있고 달던데, 네. 뭐 요즘에 수박, 참외, 뭐 자두, 복숭아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지원 아나운서는 이런 과일들 중에서 어떤 걸 즐겨 먹고 있어요? 저는 복숭아요. 복숭아. 네, 신선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법부터 그리고 복숭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까지 복숭아 수확 현장으로 가서 함께 만나보시죠.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한 지금은 여름철 보약이나 불리는 탐스러운 복숭아를 맛봐야 할 때에 제철 맞은 남원의 달콤 복숭아 맛보러 가볼까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덕에 하루하루 발그레한 여름빛이 더해가는 이곳은 남원 화정동.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복숭아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네. 이 복숭아의 정확한 수확철은 언제인가요? 6월 20일을 시작해서 9월 초면 남은 복숭아 다 끝납니다. 한 3개월 정도. 올해 농사는 좀 잘 된 편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에 한 18톤 정도 했거든요. 네. 올해는 한 2톤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재밌겠네. 복숭아는 과일이 무르는 특성 때문에 새벽에 수확을 하는데요. 때문에 농가의 여름은 특히 바쁩니다. 그래도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를 보면 고된 수확도 보람이 되죠. 근데 이 복숭아만 비해서 뭐가 좋잖아요. 더 살아야 되니까. 가격도 좋지만 당도는 아니에요. 특히 남원 당도도 유명한데요. 이 복숭아는 11브릭스 정도인데 남원 복숭아 14브릭스. 또 이곳 농가는 공동 출하 농가로 농산물 우수 관리 시스템인 GAP 인증을 받기도 했다네요. 동아 씨도 열심히 거두는 모습이죠. 한번 드셔볼래요? 저는 너무 고쳤죠. 복숭아는 이렇게 털어서 먹어야 제맛이에요. 씻어서 먹으면 뭐합니까? 바로 먹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먹는 게 최고 맛이에요. 어때요? 달라. 그죠?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일손이 바쁜 농가에서는 정작 이 맛을 누릴 여유가 없다지만 우리 농가 너무 잘 됐어요. 연신 예쁘다 복숭아를 향한 미소로 을 반갑니다. 출발! 여기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 통수는 이곳으로 모여지는데요. 이곳 역시 복숭아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 크기 엄청 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농가분들이 물건을 가져오시면 공동으로 선별해서 출하까지 하는 곳입니다. 공동 출하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저희 농가분들 37분이 뭉치셔가지고 공산 출하회라는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물건을 가져오시면 이제 공동으로 선별하고 대형마트 등지에다가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출하까지 포장까지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으로 옮겨온 복숭아는 먼저 선별기를 통해 크기별로 나누고요. 모양과 색은 눈으로 직접 보고 선별해서 안전한 그물망을 씌워 팩에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예부터 초복에는 삼계탕과 같은 육류를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었다고 하죠. 베타카로틴과 피부 재생에도 좋은 여름과일 복숭아. 이곳에서는 복숭아와 인연이 깊은 분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복숭아가 어떻게 생긴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예요? 그거는 이 복숭아 명인을 찾아가셔야지요. 명인을 만나셔야지. 아니 복숭아 명인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오. 어떻게 하면 명인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복숭아를 우리 남원에서 제일 먼저 했고 한 35년 짓다 보니까 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명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예.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잘 예뻐야 합니다. 이렇게 대칭. 그리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밝게 네. 나야 맛이 좋습니다. 지금 이건 그린왕도인데 네. 이렇게 빨간면서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시험같이. 네네네. 이런 것은 아주 당도가 좋습니다. 아.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꿀팁도 알았으니 오늘 당장 복숭아 사러 가봐야겠는데요. 저도 좀 맛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한테 좀 한 가지만 이건 또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라는 게 있으면은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도가 좋은 것은 네. 그린왕도. 그린왕도. 이 과즙도 굉장히 넘쳐나고요. 그 당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집중력 떨어지고 할 때 당 떨어졌다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걸 먹으면 집중력도 진짜 뿜뿜 올라가고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여름 카페인 많은 말고 당도 높은 복숭아가 최고야. 복숭아가 최고야.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머금은 남원 복숭아. 예부터 신손들이 즐겨 먹었다는 영양 만점 복숭아로 올여름 건강 챙기세요. 네, 이 달콤한 복숭아 만나고 왔는데 네. 복숭아 이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죠. 일단 피로 회복을 돕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열대야에 지치고 또 자외선으로 괴로운 이 여름 복숭아 드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달콤함으로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과즙뿐만 아니라 수분도 듬뿍 들어있어서 갈증이나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 드시면서 기력 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71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더불어서 법질서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네. 자, 2019년 올 한 해 많은 법률이 새로 생기고 바뀌기도 했는데 네.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들 김우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찬 어서 오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윤창호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법률 딱딱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보니까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윤창호 씨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경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됐던 게 작년 12월경에 결국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혹은 다치게 하는 경우 이때 처벌을 강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이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역시 강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1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이라면 네. 이번에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그 적발 기준을 강화한 법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변화를 느끼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난 6월 25일자로 이미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0.05%부터 0.1% 미만인 경우에 면허 정지 수치였고 그리고 면허 취소는 0.1%부터 0.2%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행되면서 그 처벌과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처벌 기준이 면허 정지 수치 같은 경우는 0.05%였다가 지금은 0.03%부터 0.08% 미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칙도 거의 2배 가깝게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취소 수치 역시 기존의 0.1%에서 0.08%로 그렇게 강화가 됐고 그 처벌 역시 2배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고 있다 보니까 이제 측정을 불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벌칙 수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징역 1년부터 5년 사이 그리고 벌금도 기존의 2배인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신 분들 괜히 버티거나 이러셔서 또 추가적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좀 불응하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혈액 채취를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좀 더 강화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혈액 채취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측정에 불응하고 나 안 불겠다라거나 혹은 이제 그 물 이외에 다른 음료수 같은 것들 뭐 우유라든가 뭐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막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음주 측정에 불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3회 이상 계속 불응할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음주 측정 불행죄에 해당돼서 음주 운전과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또 처벌을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 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뉴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특히나 아침이나 낮 시간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전날에 술을 드시고 귀가하셨던 분들이 아니 전날 먹은 술에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단속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5월경쯤에는 삼성 소속의 프로야구 선수죠. 박한희 선수가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그 수치가 0.065%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적이 있고 결국에는 은퇴 의사를 밝히면서 프로야구에서 이제 사라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또 면허 정지 수치가 기존의 0.05%에서 0.03%로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시행된 것을 모르고 가볍게 기존처럼 맥주 한두 잔을 이렇게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해서 이제 면허가 정지되는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이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그거와 관련된 음주운전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전거를 할 때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 이렇게 음주 단속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경찰관 분들의 인력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도 금지가 되고요. 이와 더불어 보통 헬멧 같은 것도 착용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타고 다니는 이제 동승자한테도 착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실생활에 좀 적용될 만한 법인데요. 이른바 문콕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건데요. 저희가 워낙 주차를 하면서 문을 여닫으면서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자동차에 훼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전보다 좀 폭을 늘렸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2.3m 정도에서 2.5m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이 법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하는 것들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교통 관련 법안에 이어서요. 근로복지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괴롭힘 방지법.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어떤 법일까요? 네.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다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법률로 정확하게 법적인 개념을 명시를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제재들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뭐 같은 직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한도에서 근로자한테 신체적, 정치적 고통을 주거나 혹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일례로 허드렛 일 같은 걸 시킨다거나 뭐 격리대에서 조치한 뭐 별도의 공간에서 뭐 따로 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따돌리는 뭐 근로자들이 그런 것들이 뭐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돼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장 내에서 취업 규칙 내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기준도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변화에 있어서 분위기 변화에 있어서는 이 법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채용에 있어서 네. 더욱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또 네. 바뀐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 이른바 이 법을 아버지 뭐 하시노 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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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이제 저희가 면접 같은 거를 보거나 혹은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서류를 제출을 하면 키, 연령, 뭐 그리고 보통 뭐 재산 관계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혼인 관계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채용 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업이 구직자한테 직무 수행과 무관한 내용의 개인 정보들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무의 뭐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키, 연령,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 다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때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채용에 관해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 신설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입사 지원서 보면 저도 네. 그랬지만 키와 몸무게 쓰는 난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채용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채용과 하지만 그것이 연관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먼저 선행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난임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가 됐다고요. 네. 그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은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령형 제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횟수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난임, 그러니까 굉장히 임신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부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추가 적용들 그리고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회의 어떤 신선배아 같은 경우 이번에 7회로 됐고 그리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현행 3회에서 5회 그리고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추가된 부분들, 적용되는 부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50%로 조금 더 기존보다는 높아진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체외 수정 시술 중에 난자 채취 과정에서 공남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술은 다 받고 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시술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은 대신에 본인 부담률을 80%까지 적용하던 것을 이런 제한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동, 청소년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 이 성범죄 그 처벌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계속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 추행 죄의 경우만 이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만이 아니라 13세 이상 그리고 16세 미만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동 청소년, 성매수라든가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이런 것들로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시는 분에게도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법률도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해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연령대가 어린 범죄 그리고 이게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김부남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있었던 건데 김부남이라는 여성이 본인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30세 정도 가량의 성년이 되어서 그때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성범죄 가해자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고죄라고 그래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성범죄 같은 경우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친고죄 고소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그 시간이 지났게 되는 못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였던 김부남이라는 여성이 여러 가지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향후에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 무상자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서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할 권리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 추진이 되는데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20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21년도에는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 생기고 또 달라진 법안들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9도, 홍성 29도, 보령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0587번님, 이 물건이 제 운동기구입니다. 두꺼운 책 2권이면
8cm 정도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0분만 해도 운동 효과 제대로입니다. 이걸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예, 이렇게 아. 발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예. 네. 8099번님, 집안에서 자전거 운동을 한다고 사놓고 이불거리용으로만 썼네요. 운동기구야, 오늘부터라도 달려보자. 좋아하는 TV 방송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옷걸이 된. 예, 빨래에 널기도 하고. 네. 0795번님, 집에서 아이들과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서 요가도 따라하고 나 잡아봐 하면서 잡기 놀이하면 덩달아 운동이 됩니다. 지금 약간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절로 운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0426번님, 날씨가 더워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몸과 마음을 한 번에 튼튼하게 만드는 요가 추천합니다. 그중에서도 좀 더 활동적인 플라잉 요가,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재미있어요. 플라잉 요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김정은 아나운서. 예, 할 이야기 많겠어요. 엄청 예. 재밌죠. 시원하고요. 예. 추천합니다. 1675번님,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가기 힘들 때 실내 놀이터를 찾아갑니다. 타잔도 돼보고 쭉쭉 체조도 해보고 시원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 매달려 있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면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네. 6204번님,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한 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올여름을 이기려고 합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또 와. 이렇게 자전거를 또 밤에 타신다고 했잖아요. 더위 때문에 낭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건강에도 도움이 됐고 보기 좋습니다. 부럽네요. 7782번님, 우리 예쁜 강아지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줄넘기, 계단 왕복 운동까지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 줄넘기, 계단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좋습니다. 5674번님, 운동하면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다녀왔어요. 나가기 전에 풍경이 참 예뻐서 사진으로 담아뒀네요. 골프도 골프지만 저는 그 제주도 가신 게 부러운데 부러워요. 제주도로 떠나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대전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해피클래식은 오늘 낮 11시 유성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빅 아트페어는 8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토크 콘서트 응답하라 나의 청춘은 오늘 저녁 8시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성녀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가 오늘 낮 11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립니다. 무령왕릉 사진전은 10월 9일까지 공주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 와유. 국내 최대 모래 언덕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다녀왔습니다. 사막과 바다의 신비로운 만남을 눈에 담고 태안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현장도 신나게 즐기고 왔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 지역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름철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은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우가 발생하면요. 상습 침수구역, 산사태 지역, 그리고 공사장 인근은 피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차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시동을 끄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